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고품격 마이너리티 B 플러스 예술가들의 수다. B 플러스 예술가들의 수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플루티스트 이재희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시죠. 저는 저기 경기도 화성시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집에서 홈 스튜디오를 좀 운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로 연주한 영상도 올리고 또 이렇게 플루 레슨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줌으로 온라인 레슨을 시작을 했는데 또 이렇게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쪽 등에서 또 레슨을 문의 주셔가지고 또 직접 그렇게 가시나요? 가서. 그러니까 줌이라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레슨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레슨을 하고 있고. 정말 네. 좋은 일 하시네요. 네. 선생님 줌 뭔지 아시죠? 예, 줌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네. 좀 별로 안 친하죠. 저는. 그러세요? 본명이 이재희 선생님. 아니요. 원래 본명은 이은정인데 네. 은정의 이재희를 따서 이제 채널명을 좀 짓다가 보니까 네. 다들 좀 이제 너무 길면 안 된다. 맞아요. 그리고 듣기에 이제 편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이재희 뭐 어떤 선생님들은 뭐 정플루 자기 이름 성이나 아니면 끝자 따서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명처럼. 근데 네.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재희로 한번 해봤어요. 저도 한 분 알고 계세요. 그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네. 그 저기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김주희 선생님. 예. 제가 너무 좋아해요. 제가 예. 옛날에 오스트리아 갔을 때 그 바바라 기슬러 하세 선생님이 계신데 마스터 클래스 갔을 때 너무 티칭이 좋으셔가지고 그분 제자시거든요. 김주희 선생님 아시는 직접적으로 모르고요. 그 남편분을 알아요. 맞아 성악하세요. 이준욱 씨라고. 오스트리아 계셨었으니까. 그래서 같은 저도 도시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엔나 주희 쌤 유튜브도 즐겨 듣고 있어요. 그분이 티칭이 되게 좋으시다고. 되게 좋아서 저도 그분 티칭 보면서 네. 레슨할 때 이렇게 또 학생들한테 접목을 해서 해주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연구를 더 많이 하게 돼요. 티칭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의 실력을 그래서 이렇게 저랑 합이 잘 맞으면 그 아이가 막 단기간에 진짜 호흡이나 톤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지고 저는 이제 기초나 기초 호흡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이지만 막 이렇게 자세도 보여주고 입술 모양을 이렇게 하고 하는 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또 영상 숙제를 해오면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면밀하게 지도를 해주니까 어머님들도 만족도가 높으시고 저도 보람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듣는데 되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음악계가 좁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네네네. 한 다리 건너서. 그러니까 이재희 플룻이란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앞에서 말씀이 나오긴 했는데 그 채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소개를 좀. 네네네. 네. 사실은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저도 한 1년간 멘붕이었어요. 네. 원래는 그때 집에 이사 가서 자택에 이제 스튜디오를 이렇게 하고 원래 댁에서 그러면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방에 제가 애들이 어려서 네. 어딜 나가기가 어려워요. 아직 5살 막 이렇게 손이 많이 가요. 9살 이렇게 큰 애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릴 때부터 계속 제가 레슨을 했거든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하자 그래서 방안화를 해서 했는데
오픈을 딱 홍보를 하고 막 다들 등록을 막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정말 한 달은 갑자기 수입이 막 끊기기도 하고 또 관악기는 또 예, 예민하기도 뭐 어디 하고. 바우처 센터에서는 취소가 막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1년 동안은 좀 이렇게 상심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고 원래 블로그는 오래도록 했는데 유튜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아는 작곡가 선생님 우리 수진 선생님도 아시는 분인데 그분의 자문을 좀 구했어요. 그분이 이제 큐베이스 같은 거랑 또 어떤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마이크도 어떤 거 콘덴서 마이크도 이제 녹음이 잘 되거나 소리가 예쁘게 잘 음질이 이렇게 좋게. 예, 하는 그런 마이크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저는 실용음악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신세계고 사실 또 순수 음악 하시는 분들이 네. 기계 알못들이 많으셔가지고 맞아요. 저를 네. 비롯해서 요즘은 순수 음악도 이런 걸 알면 좋겠다. 네. 그런 시대에 생각도 발맞춰. 들고 또 예. 기계 알못인데 네. 또 막상 또 하다 보면 자기가 맞는 걸 계속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 예, 그 배우는 되게 과정이 좀 웃기고 필요한데 예, 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어. 부분에서. 네. 그래서 이제 예. 그 장비들을 또 이제 구입을 예, 했고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예전 영상 보면 진짜 편지 별로예요. 근데 이제 직접 하셨어요. 예, 편집도 다, 배우시고. 네. 그냥 그냥- 많이 하셨겠네요. 그냥 검색을 막 하면서 어떻게 막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요즘에 유튜브에 강의들이 너무 많아요. 아유. 다 무료인데도 너무 좋고 예. 어떻게 영상 편집하는지 예.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 그거 보면서 되게 저도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요. 한 몇 년간 성장한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되게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예. 예전에는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좀 찾아가서 뭔가 레슨을 하고 막 그랬는데 저라는 사람을 찾아주시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듣보잡인데 그런 거를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되잖아요 유튜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이렇게 많은 어떤 정보들은 알고 있지만 이게 네. 직접 한다는 거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렇게 맞아요. 정말 한다는 거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실행력도 되게 중요한 것 예. 같고 네. 또 장비 사는 것도 되게 골치 아프죠.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예. 네. 그 사놓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걸 배워야지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요. 수입이 끊겼는데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덜덜 떨리는 거 이걸 결제를 하는 게 몇십만 원 하니까. 100만 그래도 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근데 가성비 좋은 걸 아주 아, 잘 아. 추천을 해주셔서 뭐 20만 원짜리 뭐 3, 40만 원짜리 막 이렇게 하여튼 뭐 그리고 또 너무 장비를 모르니까 막 하면서도 진짜 막 당황을 많이 했어요. 네. 하면서 막 그래서 거기 악기 사는데 막 저 물어보고 이거 거기서 또 친절하게 되게 잘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나 간절한 사람에게 네. 다 우물을 파면 길이 있구나. 또 친절하게 또 잘 알려주시면서 또 이거 다른 게 좋다 그러고 해가지고 다른 세트로 바꾸는 경우도 좀 많지 않나요? 남겨 먹으려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렇군요. 예. 저희 채널 좀 리얼리티 채널이다.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예. 진짜 유튜브를 하면은 저도 유튜브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유튜브를 하게 되면 진짜 좀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래. 네, 계속 예, 올려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업로드. 업로드가 예. 적어도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세 올라가야. 번은 아, 너무 그거 되게 힘들고 힘들어요. 두 번. 예, 정말 한 번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한 번도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 저는 그리고 되게 게으른 유튜버여서 진짜 애들이 어리고 막 레슨도 이제 온라인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좀 많아져서 아이 키우면서 이걸 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어쩔 때는 막 한두 달씩 안 올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느낀 건데 이게 꾸준히 못했는데도 네. 또 올릴 때마다 또 구독자 수가 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구독자 수 연연하지 말고 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하고 또 아이들 레슨하고 하다 보면 제가 또 한 뼘씩 성장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엄마들도 아이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소일거리가 없어서 예. 자기만의 그 자기 개발이나 그런 걸 하고 맞아요. 싶잖아요. 자기 보람을 찾고 싶고 네. 그런데 저는 진짜 예전에는 음악을 했던 걸 되게 많이 후회했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 길이 너무 힘들고 근데 모든 음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은 그랬나요? 저만 그런 건가요? 어. 저도 그래요. 되게 공감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예. 또
이렇게 집이 한번 좀 어렵게 된 적도 있고 음. 그래가지고 대학 가자마자 예. 그래서 상심이 너무 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걸 왜 했을까. 예. 그래서 막 안 하겠다고도 했는데 엄마가 억지로 이제 졸업은 하라고. 엄마가 부모님께서. 힘들게 장사하시면서. 뒷바라지 해주시고 예,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어려운 상황이셨을 텐데도 음. 그때는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음. 어디 학원 강사를 취업하고 싶어도 음. 이 졸업증이 없으면 아, 페이가 그렇죠. 달라지거나 아니면 아.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막 힘들 때는 피아노 학원 강사도 하면서 그렇게 버텼던 것 같고 진짜 제가 막 나는 레슨하러 갔는데 이제는 갑자기 레슨 안 하겠다고 문전박대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예. 초인종 눌렀는데 예. 그냥 가라고. 그게 아. 미리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그거 정말 아. 황당한 케이스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 무개념이시네요. 예. 그래서 모르지만 이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차비 드릴까요?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됐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게 아직도 마음에 상처로 많이 남아 있고. 지금 놀라운데요, 저도.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참 음악이라는 게 어릴 때는 우리가 좋은 선생님들께 배우고 많은 투자를 해서 했지만 이런 너무- 표현이 그렇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 참. 그래서 그렇죠. 제가 얼마 네. 전에 그 서울대 나오신 유튜버 선생님 이야기도 들었는데 여룰레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세요? 아세요? 아니 어떻게 다 아니 저도 피아노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그런 거를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예. 남편은 음악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더니 이런 채널이 있어 한번 봐봐. 벤치마킹 해보면 어때? 이러는데 넘사벽이던데요 그분. 그분은 외모도 너무 예쁘시고 일단 젊으신 젊고. 분이고 예, 네, 굉장히. 그리고 너무 말을 재밌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땐 가장 큰 되게 컨텐츠 친근하게. 거리예요. 또 편집도 되게 잘하네. 편집도 네. 잘하고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콘텐츠 거리가 굉장히 네. 무궁무진하신 것 같아요. 거기는 그래서- 또 아프리카 TV 같이 하지 않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미 약간 어느 정도 원래 유명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스트리밍으로 하니까 좀 더 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서울대를 나왔는데 이 음악의 그 투자 대비 아웃풋이 별로 이렇게 힘든 현실들을 그렇죠. 너무 적나라하게 예.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굉장히 캐치를 빨리 하시고 잘 전향을 하신 음.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게 너무 공감이 갔고 음. 저는 음악이나 예술 하시는 분들도 그 자기가 가진 게 컨텐츠잖아요. 음. 그거를 너무 순수 예술만 고집하지 말고 활용을 할 생각들을 네. 잘 일단은 못 하고 그런 것 예, 같아요. 그게 또. 가장 맹점인 것 같아요. 예. 우리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돼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좀 나를 내려놓고 좀 어떤 도전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쵸, 그쵸. 요즘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저는 강추드려요. 예. 누구든지 예. 하실 수 있는 영역인 것 예. 같아요. 지금 저희도 지금 이렇게 네. 팟캐스트를 하는데 네. 큰 도전입니다. 저는 예. 팟캐스트도 유튜브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같아요. 그럴 생각이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 마음의 다른- 준비를 또 지금으로서 저희도 이제 바람인데 얼마 몇 주 전에 저희도 네. 옆에 이렇게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 예, 스트리밍을 처음으로 저희가 예,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디오로만 이렇게 방송을 해보다가 저희가 다 비디오 울렁증이 있어서 예. 맞아요. 비디오 하지 말자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예. 그 의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경직되고. 예. 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는 연주가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좀 말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 가지고. 아니 근데 네, 진짜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되게 입담이 아. 너무 재밌어요. 갑자기 게스트가 변경이 갑자기 됐는데. 갑자기 아유 선생님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지금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재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또 네. 말씀을 좀 거의 뭐 나눠봤는데 질문을 필요 없을 정도로 말을 잘. 아 죄송해요. 너무 예. 아니, 수다를 너무 떨고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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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 일이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시고 네. 또 이제 또 방음 공사도 하시고 하셔서 네. 그 장소에서 이제 또 네, 네. 온라인으로 레슨을 네. 많이 하시고 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예술 활동이 네. 뭐 사회나 아니면은 뭐 교육 단체라든지 어떤 영향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저도 이제 수진 선생님 교회에서도 만났고 네. 또 신앙인이다 보니까
어떤 교회 음악이나 또 이제 제가 있는 교회가 이제 개혁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시편 찬송을 해요. 이제 시편 찬송 개혁교회, 개척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혁교회라고 개혁교회. 예전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있는 루터파 말씀. 루터파랑도 조금 다른. 네. 그래서 약간 칼빈주의라고 하죠. 칼빈주의. 네, 그래서 그쪽은 장로교회. 네, 장로교회. 오, 잘하시네요. 예, 장로. 맞아요. 저는 지금 생소해서 여쭤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그때의 어떤 우리에게 찬송가가 있지만 시편은 시편의 가사로 된 찬송가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최근 들어서 편곡도 하시게 되고 칼빈이 작곡한 그대로의 선율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이니까 개사를 안 하면 은율과 안 맞는 거죠. 저는 작곡을 안 아니 했습니다. 작곡하신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개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작업들에서 뭐 고려서원에서 나온 또 시편 찬송을 있어요. 네. 저희 교회에서도 쓰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4성부로 플룻으로 어. 반주자가 없으니까 제가 4성부로 플룻을 연주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거든요. 말씀 되게 신기한데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왜 그 고수진 선생님하고 좀 친해진 어떤 그런 게 좀 있는 작곡가 것 같아요. 선생님과 되게 두 분이 되게 좀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래요? 예, 되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거지. 4성부 만들고 하는 게 보통 플로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약간 생각은 실험 아니잖아요.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실험 정신.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네, 보통- 아니 진짜 플룻 하시는 분이 이런 걸 진행하신 건 처음 뵌것 같아요. 예. 되게 열심히 하신다. 그런 좋은 의미니까. 그래서 4성부 하는 게 너무 힘들긴 해요. 예. 혼자서 4성부를 그러니까요. 예. 다 해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업로드 비율이 막 잦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계속 시도는 하고 있어요. 찬송가도 요번에 1시간 연속 듣기로 그 타이타닉에 나왔던 그 찬송가죠. 4주를 가까이. 그것도 4성부로 무반주로 했는데 묵상 연주곡으로 많이들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플룻만이 가진 그 음색으로 무반주로 했을 때의 그 느낌도 좋더라고요. 그 좋아요. 왜냐면 새벽 네. 기도 때 그 네. 플롯 그 말씀하신 거 네. 이게 틀어주시면 되게 눈물도 잘 나고 그러니까 선율 좀 회개도 좀 잘 되고 좀 약간 그런 어떤 저도 교단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새벽 기도가 잠도 사실 많이 안 깼을 시간이기도 한데 네. 선율 악기 딱 그 하나 다른 악기나 뭐 반주의 도움 없이 네. 이렇게 듣는 게 굉장히 마음에 좀 이렇게 울림이 있을 때가 저도 맞아요. 개인적으로 있더라고요. 네. 예. 군더더기 없이 어떤 네. 더 묵상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플롯 그 어떤 음색이 약간 네. 아침에 약간 네. 안개 껴 있을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싹 이렇게 아침을 깨우는 소리라 맞아요. 그래요. 좀 약간 참새하고는 조금 다른데 조금 이렇게 되게, 그렇죠. 예, 괜찮은 네. 어떤 소리. 그 플룻이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한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아. 물론 성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의 음색 자체니까 그런데 예. 플룻이 예. 제가 되게 매력에 저는 원래 피아노도 하고 바이올린도 먼저 해봤었는데 예. 그것이 막 끽끽하는 게 예. 너무 저와 맞지 않고 늘 그 특활 활동 시간에 했었는데 1년을 또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플룻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예. 바로 소리도 나고 막 선생님들도 칭찬해 주시고 막 콩쿠르 나가면 입상하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 그게 저는 이제 원래는 사실 되게 내성적이었고 여기서는 말을 막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엄청 잘하시는 그런 믿기지 건가요? 않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막 되게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어. 그런데 플룻을 하니까 좀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삶의 목표도 생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플룻은 저는 음악 쪽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불면 소리가 안 나나요? 그게 안 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엠부셔 가르치는 걸 입술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거 때문에 참 스트레스가 많은 게 진짜 레슨하기 어려운 악기다. 저도 예전에 배워보려고 한번 도전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소리가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원래 플룻에 적합한 엠부셔처럼 부르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못 알아듣고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잡는 게 이제 뭐 하다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조금만 얘기해주면 금방 이렇게 자기 악기처럼 아니면 어. 그게 뭐 입술 모양이나 뭐 음. 폐활량에 따라서 소리를 잘 내고 못 내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잘 이 모르겠어서. 예. 구강 구조도 많이 다르게 차이가 아. 있고 저희는 좀 아랫입술을 내밀어주는 그런 아. 거랑 또 볼을 이렇게 귀 뒤로 당겨서 네. 펴주고 이렇게 예.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구강 구조에 따라서도 좀 해줘야 되는 게 또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자기가 의지가 있고 어떤 플루티스트는 입술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지만 수평하게 맞추면 되거든요. 구멍을 잡기 위해서. 대단한 의지와 노력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음악은 재능도 있지만 예. 노력도 우리가 충분히 그게 인내가 더 중요하다. 끈기가. 8할 9할 네. 이상이 노력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도 네. 재능은 노력하는 재능이 진짜 좋은. 네. 네. 노력도 재능이라 생각이 들 때가 네. 있어요. 또 정말. 엠블럼 그러니까 또 그 대금 같은 경우에 그다음 단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단소라든지 네. 그때부터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죠. 우리가. 맞아요. 예. 단소도 사실 소리 내기 어려워. 예, 어려워. 네. 그 그래서 입술 플룻- 모양이라든지. 플룻 하시는 분들이 단소 소리 좀 내요. 아. 이렇게 하면은 네. 약간 아래로 부는 게 비슷해가지고 예. 저도 소리를 냈던 기억은 있는데 그렇군요. 원래 한국 악기들이 더 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소리 내기가 그렇죠. 자연 그대로의 악기가 예. 내기가 더 어려운 것 예. 같아요. 나무. 음. 또 단소를 또 좀 한다고 생각하고 또 대금으로 넘어가게 가거나 뭐 그렇게 피리 쪽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면 또 다른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참 우리가 어려운 어떤 그 악기인 거 그쵸. 관악기가 근데 쉽지 않아요.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하네요. 예.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예. 나에게 있어서 플룻은 무엇인가? 그냥 한마디로 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에게 있어서 예. 플룻은 그냥 제 삶 그 자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매개체로 인해서 사실은 저는 플룻을 포기하게 될 줄 알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기적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번 막 비싼 악기도 잃어버려가지고 좀 마음의 짐이 많거든요. 비싼 악기면 한 4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막 그래요. 예. 그때는 2,400이었는데 예. 브란데 어디 그렇게 두고 비싸요? 내리신 예. 거예요? 택시인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게 시리얼 넘버를 이제 지워서 판대요. 그때 보험도 없었었죠. 세상에. 보험이요? 그런 예. 게 있어요? 예. 몰랐네요. 요즘 보험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다 현악기도 예. 그런 거. 예.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아유, 되게 찾으셨어요? 아니요. 못 찾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셨구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악기사를 찾아갔는데 악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 나는 괴로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들에게 실적인가요? 마이크를 이게 물어봤는데 더 좋은 걸 권유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계셔가지고 슬퍼지네요.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실력이나 재능 여부에 상관없이 끝까지 하는 사람 이기는 거다. 예. 끝까지 해라. 예. 그리고 다 자기만의 다 그릇이 있잖아요. 예.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예.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예. 활동할 수 있는 예. 반경이나 맞아요. 기량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고민했던 게 너무 난 실력이 부족한데 내가 이런 걸 하면은 비웃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너무 컸어요. 어떤 남들 시선에 대한 자의식이라든지. 예, 주변에 보면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욕 먹지 않을까? 막 그런 마음들이 컸는데 또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선생님 정말 훌륭하시고 이렇게 계속 하셔도 됩니다. 너무 정말요? 훌륭하신 분이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 음악을 예. 시작하면서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많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좋아서 시작은 했는데 되게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저희가 엄마가 어릴 때 저는 어릴 때는 사립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예. 5, 6학년 때 이제 예중예고를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왠지 음악의 길은 돈도 많이 들고 힘들다고 생각하셨던 것 예. 같아요. 뒷바라지 자체가. 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 준비를 못하고 내가 그때는 어리기 때문에 엄마 난 이거 죽어도 해야 돼 이런 말을 못한 게 한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애들은 엄마 말씀 잘 듣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마음을 접었던 거죠. 근데 그냥 일주일에 레슨은 했었어요. 선생님 만나서. 그런데 이제 그 취미로 해라. 그래가지고 일반 중학교를 갔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공부를 그렇게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중을 가시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공부 쪽으로 해라. 너는 영문학 교수가 되라. 아니면 선생님이 되라. 국어 선생님을 해라.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3쯤 되니까 좀 실력이 이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렵고 제가 그때 강남 8학군에 있었는데 너무 그게 다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휘문고 혹시 아닌가? 거기는 남자. 참고 저희 오빠가 나왔어요. 네, 현대고등학교라고 네, 압구정동.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대학은 보내야 되겠고 그래서 그때 오래도록 배웠던 피아노 선생님한테 해가지고 그럼 언제 플룻 했으니까 플룻을 다시 시켜보라고 해서 갔는데 너무 무서운 선생님한테 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한예종에 계신 선생님께 배우다가 선생님이 이제 거기 강사로 나오셨던 분 한 선생님한테 가셨었는데 되게 선생님이 무서웠고 근데 선생님 너무 잘하셔서 제 또 막 너무 롤모델처럼 너무 반하기도 했어요. 선생님 너무 잘해서. 그 당시엔 내가 배웠던 스승님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들이 다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따라가고 싶다 이런 네. 생각. 예.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까. 플룻이나 악기들은 선생님들이 되게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잘해서 잘 보여주는데 성악 선생님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소리를 잘 안 내주세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모든 악기가 공통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교수님이라고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열정 소나타를 레슨을 학생이 받으러 들어갔는데 뭐 엄청 느린 부분은 잘 보여주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패시지에서 잘 해봐 이렇게 시킨다든지. 그것도 이렇게 소리 컸고 머리가 심지어 전임 교수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 근데 그 오스트리아 갔을 때 바바라 선생님은요 플룻을 한 번도 안 불어주세요. 왜냐면 이미 다리도 저시고 그건 너무 어쩔 수 이제 없죠. 악기 자체가 연세가. 그냥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건 어떻게 말과 그림도 그려주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입안 구조 같은 거나 혀의 위치까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그 풍기는 그게 뭐라 해야 되나 에너지라 해야 되나 그게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거장의 모든 게 이렇게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로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 나는 이게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기량이 예전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늘 어떻게 하면은 이 학생이 잘 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말로 설명과 그림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많이 한국의 티칭법과 많이 다른 거 그렇죠. 같아요. 그런 진심이 너무 느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번도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를 안 내고도 레슨 할 수 있구나. 막 이런 그런 어떤 참 많이 배우고 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긴 세월 동안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받으시면서 어떤 경지에 오르신 분이 아니신지 아니면 원래 메소딕 자체가 그런 이렇게 감정적인 게 전혀 딱 배제시키고 왜 정말 명 교수님들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워낙 그분이 티칭으로 유명하시긴 전설의 티칭으로 유명하시네. 플룻계에서는.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좀 소소하게 가리키고 있는데 저도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많이 좀 점점점 느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정말요? 살짝 얘기해줘도 되게 늦으셔가지고 좀. 성인분들이 아니면 아이들이에요? 성인분요. 성인분들. 그쵸. 성인분들한테 화 내고 가르치실 필요가 없으시죠. 아니 좀 그런 교수법이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인지 능력들이 되시니까 성인분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그만두세요. 그렇죠. 상처받으시.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인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신데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오해를 하셨구나. 정말 쉬운 일이 없네요.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이제 그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여태까지 또 앞에서 쭉 얘기를 하신 부분하고도 또 상충하는데 예술로 먹고 살 수 있는지 나는 또 이 부분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또 지금도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빼놓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예술이 좋고 음악이 좋다고 한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고 또 이번에 또 코로나 겪으면서 유튜브까지 하게 되고 하면서 네. 내가 가진 강점이 있잖아요. 내가 네. 가진 강점을 그거를 나만의 무기화 시켜야 된다. 그거를 근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이제 뭐 미디어 센터지만 이 미디어화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내가 가진 강점을 그게 다 우리의 소스거든요. 네. 그게 재료고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에게 아니면 시청자들 구독자들에게 내가 어필을 할 수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세상과 담쌓고 살지. 이건 무한도전. 이렇게 했나요? 죄송해요. 아주 좋습니다. 보여드려야 돼요. 무한도전 그래서 담쌓고 살지 말고 좀 그런 거를 저는 좀 약간 그 음대 가서 그런 것도 좀 교육을 해주면 어떨까? 그렇죠, 선생님이.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맨날 뭐 전부 다 막 유명한 연주자들이 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벤치마킹 이런 거를 어떤 경영학과나 그런 데서만 배울 게 아니라 정말 예술대학에서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저는 그리고 갑자기 약간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에서도 금융교육 같은 것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어딜 가서 사기를 당하는 일도 덜하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 이걸 조금씩 재테크를 할 수 있는지. 그렇죠. 금융교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금융교육을 음악 하시는 분들이 좀 저는 금융도서를 많이 읽어요. 경제도서를. 되게 중요한 것 왜냐면 같아요. 제가 은행에 가서 예금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진짜요? 진짜 이런 분들 계세요. 그 정도면 너무.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 엄마 아빠가 다 해주시고 결혼하시고 나면 이제 배우자가 다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 하긴 하는데 네. 결혼하고 살면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는 글쎄 뭐 대학 가서 레슨을 잘하는 애들은 잘 벌던데 저는 잘 못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그 아이들은 영업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좀 그 아이들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대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 거. 마인드. 근데 그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뭐 3번 해주면 한 번 공짜 뭐 이런 쪽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가르치는 티칭이나 어떤 그냥 좀, 학부모를 대하는 노하우, 재미삼아 어떤 스킬이나 그런 게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그걸 캐치해서 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굉장히 능력인 것 같아요. 능력이에요.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 계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나의 구독자들이고 시청자들이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계속 또 채널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저의 교만을 깨는 게 많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유명한 한예종 선생님한테 배웠다 해서 제가 한예종이 아닌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냥 음악하는 귀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막 가서 막 애들한테 지적질하고 있고 막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욕 먹으면서 배웠으면서 내가 배우 그대로 답습하고 나도 있는 모르게 거예요. 그게 몸에 배게 나오고 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고치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막 차갑다는 말도 많이 들었었고 그랬거든요. 학생들, 학부모들이 뭐 약간 그러고 왜냐면 또 되게 상처를 잘 받아서 저만의 어떤 그 얼음 공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싸고 나의 방어 기제가 해서 근데 아이 키우면서 많이 사랑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남편 사랑도 받고 하면서 바뀌시게 되신 되게 행복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정을 이룬 게 되게 행복해진 그런 케이스였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렇구나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마음에 내 자식처럼 또 하는 마음도 젊으신 분들이 이 방송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이런 거를 일찍 캐치하면 정말 아주 사회생활 하실 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그런 어떤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참고로 이상현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셋인 저는 집이라 훌륭하시네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성격이 점도 너무 좋잖아요. 저는 이거 애기 낳기 전부터 성격이 좋았습니다. 성격을 약간 버리셨던 거 아니에요? 좀 더 많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도 더 좋습니다. 물론 아이 키우다 보면은 그 저의 그 악한 본성이 나와요.
그러나 보다. 컨트롤해야 되니까 아이를. 그렇기는 한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는 막 그것이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시는 분들 큰일 나시죠. 약간은 느낄 수 있는 어떤 뭐 아닙니다. B+급 예술가들의 수다 오늘 플루티스트신 이재희 선생님 모시고 저희들 오늘 참 또 재밌고도 귀한 말씀 글쎄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 좀 드릴까요? 이재희 플루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 또 저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냥 한 아이 둘 엄마거든요. 네, 그냥 친근한 음악으로 다가가고 싶고 또 이렇게 소통하고 싶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면 언제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쌤 제가 꼭 부를 것 같아요. 무조건 부릅니다. 그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